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일 지방선거의 당선인을 초청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돼 민선 8기 여수시정을 이끌어갈 정기명 여수시장 당선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당선인님,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시장 당선인 정기명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수시장으로 취임하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도 저지만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선을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당선에 앞서서 당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를 선택해 주신 여수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말할 수 없이 기쁘지만 어깨도 무겁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황당한 이야기도 많고 또 특히 아내와 자녀들이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하고 기과에서 피곤해서 지친 나머지 씻지도 않고 이렇게 잠자는 모습을 보고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내 고향 여수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 하는 사명감 때문에 꿋꿋이 버텨왔습니다. 아무튼 하나 되고 통합된 여수,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당선인님의 정말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소감이었습니다. 당선인님 앞으로도 7월 1일부터는 취임을 하시고 민정 8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실 텐데 네. 이런 민선 8기를 운영하심에 있어서 당선에서 승리 요인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으셨을까요? 네, 저는 뭐 다른 그 유력 후보들보다 잘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수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시민들에게 투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선거 시작 전부터 운동 시작 전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진정성을 시민들이 알아주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 민선 7기의 가장 문제가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파고든 거죠. 그래서 선거 기간 내내 이 지역민 만나면서 손잡고 제가 겸손하고 편안한 사람입니다. 또 오랜 기간 지역민과 함께 살았습니다. 또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접니다 해서 좀 자랑질을 좀 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주요했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 과정에서 소통의 부재를 좀 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을 만나보셨잖아요, 당선인님께서는. 네. 좀 보람됐던 일도 있고 또 네. 반대로 힘드셨던 일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저는 괜찮아요, 당사자니까. 근데 일단 그 평소에 조용하게 살던 우리 아내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딸 둘하고 아들 이제 이런 가족들이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그것이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더 힘든 것은 우리 아들이 그 강원도 고성에서 집회에서 근무한 병장 출신입니다. 근데 뭐 군대를 안 갔다는 둥, 병역을 기피했다는 둥 이런 네거티브를 하고 또 제가 전입신고만 여기 여수하고 순천에 살았다는 둥 이런 것이 막 횡령해서 굉장히 마음고생 심했고요. 그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냥 가장 보람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 당내 경선 과정이 치열했습니다. 사실상 당내 경선 과정이 3차, 4차까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계속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시민들이. 그리고 결국은 본선에서 72%라는 높은 득표를 하니까 정말 모든 그동안 했던 결함이다 눈녹이 녹아버리고 정말 보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득표를 올렸다. 많은 시민들이 저를 지지해줬다. 그게 가장 보람이 있었습니다. 또 그 결과가 이번 또 선거 득표율에서도 좀 드러나셨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많이 보람되시고 또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당선인님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인수위원회를 꾸리셨잖아요. 지난 10일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구성이 됐는데 네. 좀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이 어떤 것들이 좀 있고 또 앞으로는 좀 어떤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피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저는 이제 민선 8기 정부가 원활하게 출발하려면 인수위원회 구성을 잘해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인수위원 선정에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시보다 늦었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그래도 30년간 여수시 의회 의원으로서 여수시를 잘 알고 있는 서한석 전 시의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그리고 여성이라든지 또 교육 이런 언론 이런 데 아주 해박한 이렇게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김요하 전 시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해서 두 분한테 인선을 일단 맡겼습니다. 맡겨서 했더만 이분들이 이제 인적 구성을 했고, 그래서 보니까 비교적 무난해서 제가 이제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잘 살펴야 하는 것은 일단 코로나로 인한 어떤 일상 회복, 이걸 가장 주안을 둬라. 영세 상인, 소상공인,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고요. 또 인근 도시로 인구 유출 방안, 인구 유출을 막는 방안, 또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 또 원도심 활성화 방안. 그리고 여수는 또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오셔갖고 원주민들 불편이 많습니다. 이 불편 해소 방안, 여기에 좀 중점적으로 봐주라, 이런 부탁을 제가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질문 한 번 더 이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선인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여수 세계박람회가 개최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후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의 현안으로 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또 시민분들 또 정치권에 대해서 해석이 좀 각자 좀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또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이 사후 활용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공론화를 해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시정 운영에 나서신다면 민선 8기 때 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박람회가 개최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래도 지역에 오래 산 전기매가 시장된 것이 참말 다행이다, 아마 해결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박람회장 운영 관리 주체가 여수시가 돼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야 됩니다. 박람회장 운영 관리 주체는 재무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전문성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여수 광양 항만공사가 맡아야 한다는 것에 약간 설득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또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 문제는 만약에 여수시가 만든다면 여수시의 재정적 부담을 지원은 안 됩니다. 여수시가 인수해서 하면 더없이 좋습니다만은 재정적 부담이 된다면 애물단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후대들한테 뭐라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관리 주체가 여수시가 되든 여수 광양 항만 공사가 되든 아니면 민간이 되든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박람회 정신을 일단 구현하는 것을 이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뭐 사후 활용 공동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구성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네, 당선 신장님이 되신 이후에 네. 또 앞으로도 사후 활용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 여력이 좀 보였던 답변인 것 같은데, 네. 또 앞으로도 또 다양한 또 공약들이 내세우셨잖아요. 네. 당선인께서는 코로나19도 빼놓을 수 없는 또 지역에 있는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취재를 나가보면서도 특히나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저도 실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앞으로도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시겠다고 해서 시민분들의 기대감이 좀 올라가 있는데 이 지급 계획이랑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민생 우선 공약으로 제시한 일상회복 지원금 1인당 30만 원 지급은 어쨌든 코로나로 빼앗긴 일상을 회복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30만 원씩 지역화표로 지급해서 소비 촉진하자는 거죠. 골목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정통 상가, 소비 촉진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 하는 취지인데요. 저부터 아마 추석 전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부터 제일 먼저 30만 원 받아가지고 도깨비시장 가서 상추 사고, 다음에 진남시장 가서 또 어시장 가서 또 고등어도 사고, 또 골목 상가에 가가지고 또 국밥도 먹고, 그런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부터 시청에 또 저 따라라 그렇게 하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최대한 그게 서민 경제가 좀 살도록 추석 전에 이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30만 원만 지급한다고 해서 뭐 지역 소상공인이나 영세 상인들이 이렇게 경제 회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지방세 혜택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또 이어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상회복 지원금과 같은 맥락으로 또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또 꿈꾸시고 이걸 또 이룩해 보시겠다고 세우셨는데 여러 가지 사업과 정책을 발표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또 공공산후조리원이 참 눈에 띄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민분들을 많이 만나보시면서 또 특히 출산, 양육, 또 교육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을 많이 만나셨던 것 같은데 네. 시민분들이 어떤 것들을 좀 어렵다고 토로하시던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선거운동 시작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이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야 민심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가장 먼저 만났던 이제 그런 대상이 영유아를 키우는 엄마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가장 그 고민이 왜 여수 분들이 그렇게 뭐 순천에 신대적으로 빠져나가를 아십니까? 그래 물어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말을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출산, 육아 이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수는 아기를 낳을 뭐 이렇게 산부인과도 없고 또 산후조리할 때도 없고 또 특히 응급 상황이 됐을 때 갈 데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라고 그래요. 그거라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현장 체험을 통해서 현장의 어떤 그 젊은 어떤 그 엄마들을 만나면서 얻어진 이것이 공약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발표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계획들도 결국 지역 발전을 위해 하나로 합해지는 그림인 것 같은데 예. 그 일환으로 또 여수만 르네상스를 실현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공약을 내세우신 계기도 정말 궁금하고 또 5개만의 특성을 살린 각 만의 사업을 또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들이 또 추진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수만 르네상스라는 용어를 쓰니까 사람들이 아주 생소해요. 이게 뭐냐? 이게 막연히 화두처럼 막연하고 추상적인 면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듣기에는. 그러나 이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공약이고 사업입니다. 왜냐 그러면 여수는 지금까지 이 산단이 60년 동안 여수 경기를 지탱해 왔습니다. 그러나 60년 동안 근데 앞으로 과연 여수 산단이 우리 여수시의 여수 시민들의 장래의 먹거리가 계속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는 고려로부터 수산업 도시입니다. 수산업이 전통적으로 수산업이 여수 사람들을 쭉 먹여 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착안한 거죠. 그래서 여수는 광양만, 여수해만, 가망만, 장수만, 여자만 5개만 있습니다. 이 5개만으로 둘러싸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쉽게 말하면 이 여수만이 보유한 5개의 만을 활용해서 미래의 산업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그 가망만은 수산자원의 보고입니다. 가망만은. 그리고 또 그래서 양식업, 기르는 양식업을 하고 또 요트산업 등 해양 스포츠 메카로 이렇게 하고 여자만은 갯벌을 활용한 어촌 체험산업 그리고 장수만은 힐링과 웰리스 등으로 그 해상 항로화 산업과 은퇴자 마을 조성하고 그리고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5개만의 특성에 맞게 산업 자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아마 이것만 잘 활용하면 여수는 앞으로 장래의 먹거리는 창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또 11개가 또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여튼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네, 수산 자원을 활용해서 또 원주민을 살리는 관광 사업을 개발을 하고 또 만의 특성을 살려서 다른 지역 주민들이 또 우리 여수 지역을 찾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 내용이 여수만 르네상스에 담긴 것 같은데 네, 이런 지역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 또 원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도 굉장히 시급해 보입니다, 당선인님. 이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되는 것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구 유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좀 살기 좋은 도시로 여수가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좀 구체적인 사업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건강하고 또 병이 안 걸립니다. 현재 여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교통난 해소라 생각합니다.
여수에 지금 여천 산단 내에 그 큰 기업의 상근 직원이 2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또 셧다운 기간에는 10만이 움직입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여수는 항상 여천 산단과 여수 원도심까지 해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막 1시간씩 걸립니다. 반면 여천 산단에서 신대주까지는 15분 걸립니다. 이 문제가 중요하고 그 다음 또 여기에 더해서 엑스포 이후에 관광객 1,300만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됐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또 관광객이 엄청 이렇게 유입됩니다. 그래서 원도시부터 교통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려면 일단은 사람이 혈액순환 잘 돼야듯이 결국은 이 여수시 공간도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면 살아있는 유기체로 본다면은 이 교통난 해소인데 교통체증이 심한 11호 광장과 여문주구에 대해서는 관악산 터널을 일단 뚫어서 좀 이렇게 원활하게 하고 또 여수동의 상권도 좀 살리고 다음에 또 그 돌산 금요일 토요일은 엄청 막히거든요. 거기는 이제 국도 돌산 우두리 권 국도 10초선에 대해서는 일단 도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여천 역세권역은 광역교통 전략적 거점적으로 만들고요. 또 하나 원도심에 관광객 때문에 주차난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대지라든지 공공용지 또 주차 타워들 이용해서 다양한 교통체증 해소책을 이렇게 강구할 생각입니다. 네, 당선인님께서는 또 초선이라서 또 여수 시민분들이 더욱더 기대와 또 한편으로는 어떤 면모를 보여주실까 하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또 우려의 목소리를 내보내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동안 또 여수 토박이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내거시면서 좀 정다운 이미지를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네. 민선 8기 어떤 점을 좀 중점을 두고 시정 운영을 이제 운영할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수가 어느 시기부터 두 분의 국회의원 그다음에 시장, 그다음에 시의회 의장 이 네 분이 한 축이 돼서 잘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참 그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도시가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하려면 일단 그 지역의 정치권부터 안정되고 화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시민 화합하고 정치권 화합이 최우선이라는 거죠. 모든 건 사람이 하니까.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사회자님께서도 지난 4년 동안 시청사 별관 신중증 문제를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신구 도시 간 지역 간 주민들이 갈등이 생겨버렸어요. 또 갑 지역의 국회의원 계시고 을 지역 국회의원 계시고 해가 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버립니다. 이것이. 그런데다가 또 시장님 집행부하고 시의회 의장하고 또 안 맞아요. 이래 가지고는 시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만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민들이 저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너는 적임자니까 네가 해라. 해결해라. 그래서 저는 3개월에 한 번씩 당정협의를 갖고 특히 다수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만민공동회 같은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우리 여수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런 걸 흘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것들을 여수 시민분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들이 꼭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그런 또 말씀과 함께 또 각오도 함께 덧붙여 주시죠. 네, 참 여수 시민 여러분 참 제가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데 저를 좋은 시기에 또 어려운 시기에 저를 이렇게 시장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역 정치권 화합 잘 시키고 시민 행복하게 이렇게 해주고 또 여수의 100년 미래 설계 잘하는 그런 당부고 째치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 시민만 보고 또 시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당선님 오늘 말씀은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기명 여수시장 당선인 만나봤습니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이 행복하고 모두가 잘 사는 여수를 건설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